네, 강프로입니다.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 자, 제가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 시작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지금 네이버는 고가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화하는 과정이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6월 달에 크게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죠. 이때 당시에는 무언가 이슈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AI 관련된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뭐 국가대표 AI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가는 내용이라든가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6월달 이후에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6월달에는 뭐가 있었죠? 한국의 대선이 있었죠. 이때부터 한국 시장의 체질적인 부분이 약간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전에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종목군들이 지금까지도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가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신고가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에는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종목군들이 많이 하락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그렇죠? 고가에서 좀 많이 빠졌죠. 내용을 보면 고가 11만 3,400원 찍혀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종가 97,500원이 찍혀 있는데 고가 대비 저가 폭을 하면 20% 가까이 나와요. 근데 올라온 걸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9월달, 10월달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조정을 이 정도 줬다? 필요한 조정을 받은 거죠. 근데 이 고가를 넘어서는 이 구간에서 매물을 받아 먹고 가야 되는데 그 받아 먹는 과정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침체 구간, 즉 주가가 장기 침체 구간을 거쳐 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매물 소화 구간이 더 길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주말이기도 하고. 자, 네이버가 지금 실적 기준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이랑 비교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주식시장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24년 그리고 25년 예상치, 그렇죠? 지금 3분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3분기 실적이 확정치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예상치라고 하더라도 거의 뭐 확정적인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약간의 성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때요? 1조 3천억, 1조 4천억, 1조 9천억, 2조 1천억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대략 22년부터 이 한 3년치의 주가를 보면 우리가 네이버의 주가를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22년도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오르지 않았죠. 그렇죠. 실적은 성장을 했는데 약간이나마 주가가 오를 정도로 성장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약간이나마 성장을 했는데 주가는 어때요? 내려서 올라오지 않죠. 자, 잘 보세요. 제가 3년치 실적을 보여드렸습니다. 22년도에는 주가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실적이 약간씩 성장을 한 겁니다. 즉 성장을 할 것을 먼저 예상을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때 당시 20년, 21년도에는 비대면 그리고 언택트 붐, 즉 코로나 붐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만큼을 상승을 한 건데 그 이후의 실적이 올라온 것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요걸 보여드리고자 함이에요. 22년도에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온 것 대비해서 약간의 성장은 하기는 했지만 무언가 부족하다는 거죠. 즉 주가가 올라간 것 대비해서 실적 성장률이 부진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가가 올라온 것 대비해서.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내용 보세요. 25년도 이후에는 실적이 사실상 24년도가 큰 뭐 변화가 없잖아요. 원래 실적으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근데 이 내용을 보자고요. 주가가 한 번에 몰아서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상승을 한 건 국가대표 AI를 포함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AI를 밀어주겠다는 내용. 거기에 뭐 네이버가 포함된다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동안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의 실적 가지고는 또는 현재의 실적 가지고는. 자, 그럼 주가는 이렇게 상승 구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냐? 미래 가치가 좋아져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네이버는 지금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반영하는 첫 번째 단계, 즉 신고가 구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가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목을 우리가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체크를 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AI 관련주라고 보셔야 돼요. 하지만
원전 쪽이기 때문에 AI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AI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GPU가 들어가고 GPU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를 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하나에 들어가는 GPU의 양이 수백만 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전력 커버를 하려면 원전 한 기를 다 쓸 정도, 즉 빅테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는 원전 한 기를 다 쓸 정도의 전력 소모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미국에도 전기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그건 AI 때문이고 AI 때문이라는 건 데이터 센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앞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내용은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영향을 준 겁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미래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 즉 원전에 대한 수요가 미국으로부터 늘어나면서 먼저 가격 반영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수주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게 5월 달부터인데 그 전에 신고가를 만들었고 저는 가격을 보고 매수 구간을 잡은 결과 수익 구간은 지금 현재 188%의 실제 실현 수익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2달 횡보하는 구간 동안 계속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관을 계속 잡았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를 기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NHN KCP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네이버가 올라갈 때 NHN KCP가 같이 뜨죠. 신고가 가죠. 매물 소화 받죠. 요 구간입니다. 그리고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20%씩 이렇게 터진다고요. 핵심은 먼저 매물 소화를 받은 종목군들, 즉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종목군들만이 강세를 보인다. 이 구조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주식시장은 선반영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이 뭐 잘 나왔네 안 나왔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 싹 다 무시하세요.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게 맞기는 하지만 지금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세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서 산업을 끌고 갑니다. 이끌고 가요. 근데 최근에 보면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미국 시장에서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뺍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11월 말 되면 실적이 나올 거고 예를 들어서 뭐 팔란티어나 이런 주식들 보면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가고 오히려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건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이격이. 자, 이격이 어떤 거냐? 올라오는 상황이 지금 근 2년째 장기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20달러가 채 안 하죠. 근데 지금 가격대 얼마예요? 200달러를 채우고 내려옵니다. 10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요런 조정, 요런 조정, 요런 조정 안 나올 것 같나요? 100% 나오죠. 그리고 엔비디아, AI 하면 엔비디아를 빼놓고 볼 수 없죠. 엔비디아도 어때요? 규모 있는 조정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 있는 조정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린 내용이 있죠.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실적이 아니라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에 2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2년, 3년 차에 걸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AI 붐이 일고 나서 투자가 지속되는 과정에서도 조정이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환경이 지속되느냐가 중요한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이번 정권이 들어온 지 이제 5개월,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5개월, 6개월 정도 됐는데 이번 정부에서 코스피를 5천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코스피를 5천 포인트를 보내겠다고 한 기간 대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너무 빠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5천 포인트는 넘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건데 이것조차도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온 게 아니라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즉 미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라 당연히 이격 조정이 필요하고 어떤 종목이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봤을 때 지금 고가는 무조건 돌파합니다. 근데 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상승 구간을 만들고 이렇게 가격대를 버티고 있었던 내용들이 훼손됐는지를 보면 그 훼손돼 있는 내용들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AI 투자를 정부 단에서 안 하나요? 그리고 최근에 GPU를 26만 장 한국으로 공급한다는 엔비디아 측의 내용도 있었죠. 이런 내용들이 네이버의 수혜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기대감이 지속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고, 네이버는 지금 현재 그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 구간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반등을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어려워졌는데 핵심은 하나예요. 네이버가 올라가는 이유는 AI 투자가 정부 단에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이고, 그 수혜는 네이버 카카오가 국가대표 AI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로컬 기업 중에서, 그쵸? 국내 기반의 산업군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 중에서 인터넷 쪽은 사실상 네이버 카카오를 제외하고서는 무언가를 새롭게 좀 끼워 맞추기가 좀 어렵죠. 네이버 카카오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이버가 장기 침체를 겪는 과정, 그쵸?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장기 침체를 겪는 과정에서 약간 주가가 주춤할 수는 있어요. 그쵸? 딱 여기서 고가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구간,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각 올라가는 구간마다 고가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 단계, 신고가는 넘었다, 지금부터는 매수를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확인하고 매수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네이버의 타점을 잡고 가격대를 잡을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가격이 중요하다. 가격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내용 보시면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급락하는 구간들이 있었고, 근데 삼성전자는 1%대, 하이닉스는 2%대 하락 구간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주 초반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9월, 10월 달 폭등했던 상황에서 변동성은 잦아드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뭐 하루에 막 6%, 7%씩 이렇게 빠지다가 이런 정도의 변동성은 잦아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이 지나가면 시장도 안정기에 접어들 거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수요일 이후가 될 텐데, 수요일 이후에는 매수 구간을 잡을 수 있는 반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확인이 필요하죠. 이 확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 있죠. 원전, 그리고 로봇과 같은 AI 관련주. 그렇죠. 로봇과 같은 AI 관련주는 제가 금요일 날 모두 차익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받는지는 제가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AI로 인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강세를 보였고 로보티즈도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두 다 신고가 종목군에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잡았어요. 보유한 건 딱 2달이죠. 2달 만에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또 만들었다.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이 상황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주도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도 섹터, 조선, 반도체, 원전, 바이오, AI 관련주,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주도 섹터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요 화면입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상황을 만들었는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9월 달에 매매 구간을 한번 잡으면서 13%, 15%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었죠. 그리고 11월 달에 57%, 11월 7일입니다. 금요일이에요. 그렇죠? 언제 샀어요? 신고가 확인하고. 이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모든 내용들을 여기, 그렇죠?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공유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네이버, 그리고 NHN, KCP 이것도 마찬가지죠. 신고가 구간,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이버를 보는 이유는 신고가이기 때문이고, 무언가 호재가 나온다, 실적이 나온다, 이것 때문이 아닌 거예요. 신고가를 간 것만으로도 매매 구간을 잡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오션이나 그런 것들, 그렇죠? 어때요? 매매 구간 1년 내내 계속 잡죠. 그런 결과 어때요? 11월 4일 날에도 22%대, 쭉 내려보면 33%대, 8월 달이죠. 그리고 2월 달 보면 57%대,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진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네이버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네이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올라갈만 하면 뭔가 조정을 받는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고가 돌파 확정적이다. 왜?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그 내용들, 호재거리들이 바뀐 게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단기간에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지 계속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 시장은 대세 상승장의 초입이고 코스피가 신고가를 갈 때 네이버도 같이 신고가를 갔죠. 네이버는 주도주입니다.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고요. 신고가 종목군들에 대한 매매 타점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매매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네이버와 함께 어떤 주도주 신고가 종목군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